네, 오늘 인포맥스 인사이트 1부에서는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이 지난해 9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도입한 데 이어서 지난 28일에는 반도체 지원법의 보조금 지급 기준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두 법이요, 중국과의 교역을 제한하고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내용이 주로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10월에 반도체 지원법이 시행이 되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 이야기 한국반도체공학회의 이규복 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2월 28일부터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에 대한 지급에 대한 신청이 시작이 됐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걱정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예, 핵심 내용,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은 예. 미국 상무부가 이제 보조금 지급 기준이라는 것들을 이제 포함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예. 일단은 이제 경제, 국가 안보나 투자 계획의 상업적 타당성이랄까, 그리고 재무 상태, 그리고 투자 이행의 역량이랄까, 뭐 인력 개발, 그리고 기타 미국 내에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한 거를 심사를 해서 그 기업에 대한 투자를 좀 같이 연계시키겠다는 그런 조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반도체 메이드 인 USA 반도체를 훨씬 더 역량을 키우겠다. 네, 맞습니다. 이게 최종 목표인 것 같은데, 문제가 되는 것이 지원법 중에 이제 보조금 아니겠습니까? 네, 보조금 네. 규모가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 난리가 나는 겁니까? 네, 시설 투자만 봤을 때는 대개 390억 달러라고 지금 돼 있고요. 예. 전체적으로 반도체 산업 전체에다가 투자하는 것들이 527억 달러니까 네. 60조가 넘는 상당히 큰 금액이 되겠죠. 네, 뭐 기업들이 지금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만 네. 지원금 규모가 더 막대하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이걸 지금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라는 문제에 직면한 것 같습니다. 자, 사실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그리고 앞서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우리나라에 이제 불이익이 된다,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네. 이유가 뭔가요? 이 감축법 자체를 봤을 때는 이제 독소조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항들이 같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경제라든지 국가 예, 안보에 대한 거기서부터. 문제, 예. 이제 사업에 대한 사업성에 대한 문제, 재무에 대한 건전성 문제, 그다음에 기술, 인력, 그러니까 사회 공헌까지 모든 방면에 걸쳐서 이 미국이 반도체 산업을 좀 컨트롤을 하겠다. 네네. 이런 측면이 있는데 화면에 보시면은 지금 그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지금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경제와 국가 안보.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자에게 지원금을 주겠다.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자체가 타국 내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 생산이 되고 예. 미국 내에 관리하에서 생산되는 것을 주로 하겠다. 이런 뭐 취지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군사용 반도체에 대한 장기 공급이라든지 이제 중국과 같은 우려 국가에는 네. 지원금을 주지 않겠다. 예. 투자를 못하게 하겠다. 네,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 조항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사업의 상업성과 관련된 것인데요. 이 투자와 계속된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인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뭐 기업의 계속적인 투자하고 이제 업그레이드되는 것들이 좀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거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의 상업성 측면에서는 기업들이 잘 하게끔 하겠다는 그런 취지는 돼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세부적인 조항들은 다시 한번 봐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보면은 지원금 받고 빠져나가는 걸 막겠다.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또 다음을 보면 재무 건전성 관련 내용이 또 담겨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현금의 예상 흐름 그리고 수익률과 같은 지표를 제출해야 된다. 네. 이 내용도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사업을 함으로써 되는 이익들이 재투자가 되거나 아니면 인력에 대한 투자가 되거나 이런 사항들을 미국에서 이제 거꾸로 우리 기업들이 하고 있는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이제 볼 수 있게끔 하겠다는 그런 측면도 이제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화면상의 밑에 보시면 또 이 초과 수익에 대한 공유도 미국 정부와 해야 네. 한다. 이런 네. 내용도 있거든요. 예, 예. 네, 그런 내용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자세하게 알아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기술에 대한 이야기도 남아 있는데 기술 준비성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기술 준비성이라는 건 이제 이 사업을 했을 때 과연 진짜 사실적으로 가능한 건지에 대한 그런 판단을 좀 근거를 좀 보겠다는 그런 얘기가 돼 있고요. 그리고 미국이 좀 생각하고 있는 미국 내의 환경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 이것들을 좀 주시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나머지는 이제 인력 개발과 사회 공헌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네. 미국이 좀 이제 환경적으로 생태계를 네. 구축하는 내용이 좀 담겨 있는데 네.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사실 이제 지원금을 줄 때 당연히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들어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네. 네. 실제로는 우리 기업에는 상당한 독소 조항이 있다. 예, 예. 이런 내용이 나오죠. 예, 독소 조항이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미국 반도체 지원법의 3대 독소 조항으로 보이는 것들을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생산 시설에 대한 접근권, 이 조항이 좀 담겨 있는데 상당한 비판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이제 반도체를 생산하게 되면은 생산 설비를 이제 구성하게 되고 예. 그 생산 설비를 운영하는 부분들에서는 상당히 핵심적인 기술, 노하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시설에 대한 접근을 하게 된다면은 사실은 우리가 주로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공정 기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그 기술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저희 입장에서는 거꾸로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 그러면 기술이 핵심적인 노하우가 나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 시설에 대한 접근을 해서 관찰이 가능하다는 것은 사실 반도체라는 것이 설계도라든지 네. 공장의 구조만 봐도 네. 어떤 역량이 있는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부분이 어디가 중심적인 부분이 되겠고 어떤 부분에 강점을 가져서 이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국내 기업들이 전 세계적인 메모리 쪽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지 이런 파악이 어느 정도는 이제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확실히 이제 기밀이라든지 영업 비밀의 유출이 네. 우려가 되는 순간입니다. 자, 두 번째를 보면 재무 계획서를 제출하고 초과 이익을 환수하고 또 자사주에 대한 매입 배당을 금지한다. 이런 뭐랄까 재정과 관련된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는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뭐 이제 얼마큼 이익을 내고 있냐는 그런 측면에서에 대한 그 정보가 나가는 것도 있지만 이게 이제 재투자적인 측면도 정보가 나간다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R&D 투자라든가 예. 아니면 핵심 설비에 어느 쪽에 그 이익을 좀 배당을 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인력들이 어떤 정도의 인력을 주로 집중적으로 해서 그거에 대한 뭐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쉐어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사실은 정보가 나갈 수 있는 사항이 되겠죠. 네, 투자 계획이라든지 인력 배치 계획을 사실상 네, 네. 제출해라. 네. 그러니까 어디에 돈을 많이 투자하고 어떤 기술을 개발할 것인지를 밝혀라. 예, 그러니까 유추가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두 번째 부분은 초과 이익 환수 문제인데요. 네. 이거가 굉장히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조항에 보면은 1억 5천만 달러 이상의 미국의 이제 그 지원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서 사실 하고 있다고 돼 있지만 예. 사실 이 금액은 반도체 측면에서는 그렇게 큰 금액은 사실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미국 정부에서 받은 그런 지원금 자체를 가지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일정의 수익이 초과됐을 경우라고 이제 본인들이 이제 아마 세부적인 조항을 얘기할 것 같긴 한데요. 그거의 최대 보조금의 75%까지 다시 미국에 이제 환수시켜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R&D로 재투자된다거나 시설 재투자라든가 뭐 여러 가지 활동 쪽에서 이제 사용돼야 될 자금들이 이쪽으로 환수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조금은 지급해서 우리가 정보를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네, 네. 초과적인 이익이 나게 되면은 75%까지 다시 뱉어내라. 네, 맞습니다. 그럼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 좀 매력이 떨어질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자, 다음 조항이 이제 자사주 매입 배당 금지. 네. 야, 요것도 아까와 내용이 좀 유사한 것 같은데. 네, 뭐 이게 아마 그 새롭게 뭐 투자하거나 여러 가지 배당을 할 때에 대한 것들이 이제 미국 내에 유리하게 가게끔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네. 한국 기업에서 이제 이 자사주 배당이나 여러 가지 이익들을 좀 환수하고자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어렵게 되는 상황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네, 지원금 받아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거를 주주들한테 함부로 배당하지 말아라. 예, 조절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군요. 네. 자, 3번과 관련된 것들은 이제 우리 기업들이 직접적 타격이 또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앞으로 10년간 중국에 대한 투자를 하지 말아라. 네, 네. 어, 정확하게는 이제 중국이라고 돼 있지는 않고 우려 국가로 돼 있습니다. 우려국이요. 예, 뭐 우리가 지금 흔히 아는 우려국이라면은 중국이나 뭐 이란이랄까, 러시아랄까, 뭐 좀 우리가 바로 위에 있는 이제 북한이랄까 이런 쪽이 되겠는데, 예. 저희 국내 기업들이 주로 투자한 부분이 중국에 이제 반도체 설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리고 각종 소부장 업체들이 네. 중국에 많이 진출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매출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의 대략 한 5, 60%가 이 중국에서 사실은 판매가 되고 생산이 되고 그런다고 엄청 보면 되고요. 크군요. 그리고 설비 투자만 봐도 50조가 넘는 설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예. 이거는 상당히 좀 많은 부분이 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 이제 보조금을 받은 기업들은 앞으로 향후 10년간 중국과 같은 적성 국가에 투자를 하거나 네. 시설을 확대할 수도 없고 네, 네. 묶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실제로 앞으로 이제 지원법이 실행이 되고 보조금을 받게 되는 기업이 나오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피해를 받게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해지거든요. 네, 네. 예, 지금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이미 미국 내에 새로운 그 파운드리죠. 파운드리라는 거는 그 반도체를 생산으로 전문하는 그런 공장이 되겠습니다. 그 공장을 짓겠다고 해서 투자를 상당히 좀 하고 있고 이미 기초 공사가 시작이 된 상태고 작년 바이든 대통령이 왔을 때도 상당한 금액, 특히 이제 뭐 한 260조 원, 10년간이지만 그 정도의 그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그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삼성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기초 공사가 시작됐으니까 상당히 좀 이 조항에 해당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뭐 후공정이나 패키지라는 여러 가지 반도체 이제 그 연관된 쪽에 이제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6월까지는 이제 결정을 좀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약간 좀 피해가 적을 수도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중국 내에 다양한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국 내 수요도 있지만 중국 내에서 생산한 거를 전 세계로 다시 또 수출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지난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했을 때 삼성전자 공장을 방문해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까? 네,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약간 뒤통수를 맞은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네, 좀 들고요. 예. 우려가 됩니다. 근데 이제 미국 정부가 이제 자국의 산업을 키우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게 이제 요지인데 그러면서 이제 우려 국가인 중국에는 견제를 하겠다. 네. 요 요지가 상당히 또 담겨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당사국인 중국의 이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뭐 제가 중국을 직접 가진 않았지만 예. 이제 뭐 중국과 연계된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중국 자체가 전 세계의 그 가전 아니면 자동차의 생산 기지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제품들이 많이 생산이 되는데 거기에는 당연히 반도체가 들어가게 되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삼성과 하이닉스도 중국에다 공장을 지은 것이고 현지에서 바로 공급할 수 있게끔 체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봐서는 중국 입장에서는 삼성이나 하이닉스와 상당히 협력 관계를 가져가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 이 반도체 공장은 노후화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공정이 나왔을 때는 이걸 교체하거나 업그레이드 해야죠.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예. 이제 결론은 핵심적인 장비는 대부분 이제 미국에서 미국산으로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미국과의 여러 가지 관계를 좀 갖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중국 내에 투자를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중국 내에 있는 반도체 공장 자체에 대한 운영이 어렵거나 아니면 첨단의 그런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좀 불가피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만약에 관철이 되면 네. 나중에 가서는 초반에는 괜찮을 수 있는데 네. 한 10년쯤 지나면 중국에서 나오는 반도체는 최신 제품도 아니고 예. 정말 구형으로 전락할 가능성, 맞습니다. 또 매출도 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됩니다. 네. 자, 이제 우리 반도체 산업이 좀 당하는 건 볼 수만은 좀 없는 상황이긴 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관련법이 있는지 네.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우리나라 반도체 지원법이 현재 있습니까? 반도체 지원법이 없죠. 없습니까? 반도체라고 특별히 이제 지원한다는 그런 조항은 없고 예. 이번에 이제 그 반도체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해서 작년부터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안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런 법들이 좀 해결이 되면서 조금 더 기업들한테 좀 세무적인거나 아니면 기업 투자 측면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지금 그 내용이 지금 뭐 공개가 된 것이 사실 있는데 이른바 뭐 K-칩스법이라고 하죠. 예. 네, 국회 통과가 되지 못하고 현재 그 국회 계류 중인데 여기에는 이제 세공제율이라는 예. 에 대한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어떤 부분이 쟁점입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반도체 시설 투자 관련돼서 기업의 그 기본 공제율이 대기업은 8%, 예.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16%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거 자체를 사실은 이 반도체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기 때문에 세액 공제율을 좀 늘리겠다. 네.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는 8%에서 15%, 중소기업은
16%에서 25%까지 늘리겠다는 그런 조항들이 이제 포함된 반도체 특별법, 그 이제 K-칩스법이라고 하는 네. 이게 이제 그 국회에 이제 계류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통과가 돼야지만이 그나마 네. 이제 숨통이 좀 트일 수 있는 네, 예. 그런 상황인데 통과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봐서는 아마 어제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는 상당히 좀 여야가 같이 이 법 통과를 위해서 노력을 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예. 아마 3월 중으로는 저는 뭐 통과가 되리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이 통과가 됨으로써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갈 수 있는 반도체 산업에서의 어떤 뭐랄까요 좀 재투자 기업이 좀 활성화되고 한국 내에서 좀 더 우수한 기업들이 나올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뭐 조속한 뭐 통과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뭐 세액을 통한 이제 뭐랄까 시장 확대, 네네. 내수 확대 이런 걸 좀 도모하는데 네네. 일단은 해외에서의 조율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네, 맞습니다.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생겼습니다. 네네. 만약에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미국의 보조금을 받지 않겠다, 그리고 하던 대로 그냥 일하겠다 이렇게 만약에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보조금을 받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는 사실 예. 생각이 들지만 예. 뭐 그런 금전적인 측면에서 약간 뭐 손해는 좀 보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제 그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론은 미국의 약간 규제나 제재나 아니면 관리 안에 들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세무적인 측면이라든가 영업적인 활동에서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해봅니다. 네, 지금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이제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내놓은 계획만 해도 40조 원이 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만약에 보조금을 안 받고 하던 대로 하겠다 그러면 세무조사도 받고 네. 각종 불이익이 예. 어떤 형태로든 올 수 있다. 네, 아, 너무나 이제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예. 자,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나라 경제 체력의 절반 이상이다.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평가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 산업 경쟁력은 어떤 식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을까요? 뭐 방안이 있을까요? 네, 지금 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력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자체가 자원이 있거나 기타 뭐 자금이 많거나 여러 가지 있는 게 아니라 인력 가지고 이제 운영되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최근에 반도체 관련 학과를 뭐 개설을 하고 뭐 인원에 대한 뭐 정원에 대한 것을 좀 늘린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사실 그 정도로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많이 됩니다. 이게 반도체라는 거는 상중하에 여러 가지 기술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예. 뭐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지방 대학도 같이 협력해서 인력들을 골고루 배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뭐 그 반도체과를 가기 위한 당근이랄까 여러 가지 대책들이 세부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반도체를 만들고 네. 그다음에 디자인하고 설계할 수 있는 고급 인력 네, 네. 그리고 그걸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인력 네, 맞습니다. 모두 필요한 상황인데 네, 인력이 가장 중요하다. 앞으로 이제 우리 정부라든지 기업들의 이 미국 반도체 지원법에 대한 대응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산업부에서 발빠르게 지금 미국에 가서 그 협상을 먼저 사전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예. 4월달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한미 협력 관계를 봤을 때 그리고 반도체가 미국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한국이 생산이나 여러 가지 기술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미국과의 협력이 충분히 좀 협상이 돼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어느 정도는 좀 협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뭐 전망도 좀 해봅니다. 네, 우리나라의 대표단이 지금 미국을 방문해서 네. 협상을 한다고 하니까요. 좋은 소식이 좀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한국반도체공학회의 이기복 회장과 함께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도가 한번 들이치면은 와르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괜찮았을 텐데 블록체인이 처음인 여러분 지금 주목하세요.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가상화폐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기업들은 가상화폐를 신규로 발행하기도 하고 전 세계로 유통하기도 하면서 새로운 경제 논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분야에 오래 활동하면서 초보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참 많이 봤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FTX 사태처럼 거래소를 과신해서 거래소에 많은 돈을 넣어뒀다가 큰 피해를 보신 경우도 봤습니다. 코인을 잘못 전송해서 금전적 피해를 보신 경우도 있었고요. 거래소에서 입출금을 할 때 네트워크 선택을 잘못하셔가지고 힘들게 복구하신 경우도 종종 봤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지갑 보안을 잘 모르셔가지고 해킹 또는 피싱을 당해가지고
큰 금전적 피해를 보신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피하고 이겨내기 위한 기본기를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 강의를 볼 시간이 없으시다고요? 하루에 1시간씩 딱 일주일만 투자하십시오. 블록체인의 정확한 개념을 머릿속에 그려낼 수 있을 겁니다. 초보자들을 위해서 기초와 실전을 융합해서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쉬운 개념 설명입니다. 지갑 만들기, 전송, 들어는 봤지만 알기 어려운 이런 내용들을 개념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용어 정리입니다. 하드포크, 스테이블코인, 어렵다 느낌이 드는 용어들을 제가 또 쉽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세 번째, 실전 적용입니다. 기초적이지만 막상 닥치면은 초보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 있죠. 스스로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드립니다. 블록체인과 친해지는 가장 쉬운 지름길,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